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무역실무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설명회 오셔가지고 지금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까지 계속 쭉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네, 조금 경청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고 오늘의 이제 그 무역실무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2013년도 과제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현업에 지금 이제 10년 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법인의 대표로서 뭐 수출입 통과, FT 컨설팅 등 열심히 쉬지 않고 이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 직업이 저희 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뭔가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이제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뭐 직업에 대한 정보, 이 시험에 대한 것들을 이미 좀 다 알고 그리고 여기 오셨다는 거는 이미 좀 결정을 하시고 이제 오셨을 테니까 좀 이런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이제 마지막인 과목이 실제 관세사 시험에서도 2차 과목에서 마지막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2차 시험장에서 1, 2, 3, 4, 4교시의 마지막 이 무역실무를 마지막까지 쓰다가 종이 울리는 순간 이제 나의 그 합격의 당락 여부를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2차 시험을 한 3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로 딱 제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종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 진짜 결과도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에 있는 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우선은 이 무역실무는요, 무역실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 있는 무역학과에 가시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상당한 양인데. 그리고 과목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면은 무역, 실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반이 되는 그 수출입 거래 전반적인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2차 과목만 놓고 보면 4과목 중에서 굉장히 가장 쉽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진도를 나가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과목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재를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뭐 한 권 혹은 좀 양이 많으면 뭐 3권, 학원 나누는 과목들도 있지만 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계약이 성립되고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계약이 종료돼요. 이렇게 간단히 3단계로 나눠지지만 이런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가 교재, 이론이라고 하는 실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것만 외우면 할만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론을 한 권을 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법규가 있어요. 법규. 왜냐하면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체계와 상관세비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적인 법규들, 국제 규칙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정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성립에 있어서, 이행에 있어서, 종료에 있어서 법규의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 결국엔 일단 한 권, 2권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또 무역실무는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외무역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뭐예요? 외국항거래법. 사실 이게 책이 한 권이지만 서로 다른 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건 국제적인 법규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면,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일단은 다들 너무 이렇게 이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흘러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법규도 해야 되고 대외도 해야 되고 외국환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점점 이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무역 실무는 이렇게 큰 틀로 3가지가 있고 내가 이 3개를 다 잡아야지만 이 과목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거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방식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울 때 무역 실무라고 하는 수업을 내가 기본 이론 시간을 듣고 나서 그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공부의 분량을 조절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역 실무도 다른 2차 과목과 마찬가지로 총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총 4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역 실무도 이제 30점 문제, 20점 문제, 30점 문제, 20점 문제 이렇게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과목에 대한 비중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꼭 마지막 4번째 문제는 20점이죠. 근데 20점이 10점, 10점씩 해가지고 대외와 외국한 이렇게 꼭 들어가요. 한 문제씩 빠지지 않고 꼭 나온다는 거. 근데 사실 100점 중에 10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너무 많으니까 얘네는 일단 제끼고 이렇게 2개만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비중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2023년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의고사 수험생들을 보면은요, 답안을 이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되게 잘 쓰세요. 이제 5, 6월쯤 되면 시험이 이제 한두 달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는데, 아직도 4번 문제는 공란으로 두는 게 굉장히 많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책이 얇으니까 다들 이거는 일단 내가 이거 정복하고 나중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가다 보니까 모의고사 때 정작 또 모의고사 스케줄 쫓아가다가 이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부터를 나는 이 전체를 내가 모의고사 오기 전에 마스터할 거라는 마음가짐.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무역실무는 제가 이제 무역실무 강사라서가 아니라 좀 더 시간에 대한 비중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무역실무가 더 중요해서라기보다 워낙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시험은 이러하다. 공부의 방향은 이러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이고 자잘자잘한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크게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이 뭐 열심히 하고 당장 내가 뭔가 오늘 하루 일주일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장기적인 계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역 실무에 있어서만큼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도 이제 2024년도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시험이니까 1년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과목이 이제 무역 실무에 차지하는 과목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년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올해 남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스케줄을 내가 이렇게 짠다기보다는 학원에서 일단 정해져 있는 강의의 계획도 다 흐름을 생각을 하고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까지는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제가 이제 여기 법규. 그러면, 그리고 이제 11월에 가면 이제 대외하고 외국한을 제가 가르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수생이 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순서대로. 근데 이거 끝나고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 끝나고 이거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12월에 갔을 때 내가 이미 봤던 법규와 이론이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나가서 쌓아나갈지. 그래서 이 12월이 됐을 때, 이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에 이 내용들이 다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먼저 꼭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살을 붙이는 공부 방식. 살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범위냐면, 저도 이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성적이 좋더라고요. 왜냐? 그 벼락치기가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특징이 뭐냐면 암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 암기를 잘하니까 그냥 이 책 통째로 다 외워버리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장기잖아요. 최소한 이제 1년,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과목 수도 많은 데다가 무역실무라는 과목은 또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만약에 오늘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봤어. 그리고 내가 이걸 오늘 다 외웠어. 정말 암기를 잘해서. 그런데 그 2번째 날 내가 20부터 40페이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번째 되는 날에 가면 얘네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걸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 나가려면은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데 사라진다. 내 머릿속에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질 걸 염두에 두고선 처음부터 너무
이 20페이지 있는 내용을 모든 거를 달달 외운다기보다는요. 그냥 나는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조건 회독수를 높이겠다라는 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해도구를 할 때에는 뭔가 단순히 어떤 정의나 키워드 위주로 먼저 넘어가요. 당연히 이해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 또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미 정의를 좀 머릿속에 외웠어. 그러면 부족한 정의를 외우고 추가적인 특징이나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더 부과해가지고 점점 넓혀나가야 돼. 내가 너무 완벽주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달달 외우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효과적이진 않은 공부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좀 나중에 터득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방법인데, 일단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차 시험은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입력된 걸 근거로 해서 뭔가 답안을 찾는 거라면은 입력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 논술, 서술이고, 그리고 2차 시험의 특징상 결국에는 입력이 다가 아니라 입력된 걸 바탕으로 답안지에 쏟아내야 돼요.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암기를 잘하는 사람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끄집어내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을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출력이 사실 이게 우리가 1월부터 6월에 가면 모의고사 기간이 있죠. 이때는 답안지에 진짜 쓰는 거예요. 근데 1월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답안지가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요. 그럼 내가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암기를 했다면 끝이 아니라 암기가 잘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동하는 시간, 혹은 잠자기 전, 혹은 내가 운동하는 그 시간에 뭐 다른 노래를 듣고 그러는 것도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공부한 그게 있으면 그냥 운동하면서 계속 그 책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용을 뱉어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목차를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목차를 딱 꺼집어 놨을 때 그 중에서 유독 생각이 나지 않는 세 가지는 그때 책을 펼쳐서 보면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간을 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종이에 다 써서 미리미리 뭐 모의고사를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말 기억이 잘 된 건지를 혼자서 검토를 해보고. 근데 뭐 운동하는 시간, 잠자기 전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내가 이제 오늘 만약에 무역실무 4시간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냥 백지를 하나 펼쳐요. 그리고 내가 어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안 써질 거예요. 굉장히 잘 안 써지고 갑갑하지만, 그럴 때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듯이 회독수를 높여 나가면 이것들이 회독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머릿속에 이렇게 종이에 놓고 내가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책의 페이지가 쭉 다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지만,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더 나에게 적합한 공부 방식이 뭔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말고도 더 드리고 싶은 것들 많지만,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또 이렇게 간간히 드릴 것이고, 또 다음 주 바로 개강이거든요. 무역실무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수업 시작할 때 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관세사로서 한 10년 이제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두 가지가 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주도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설정해서 이렇게 무언가 달성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제 설명을 들으신 게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